안녕하세요.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마늘 좋아하는 건 모두가 알고 있을 텐데요. 저는 평생 마늘 같은 음식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에 마늘에도 당분 함유량이 많아 많이 먹으면 살찐다는 기사를 보고 굉장히 당황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마늘 당분이 콜라의 3배라고 하는데요. 이번엔 이렇게 뭔가 계속해서 조금씩 바뀌는 의학 상식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물 마시기입니다. 물 마시기는 보약만큼 좋다며 물 마시는 습관을 자주 들이라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요. 아침에 일어나 빈속에 물 한 잔 마시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장운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준다고도 하고 체온 조절과 노폐물 배설,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WHO의 하루 물 섭취 권고량은 2리터 정도라며 하루에 7에서 10컵 정도를 먹으라고 권고했는데요. 차나 커피, 국물 같은 데 들어가 있는 수분이 아닌 순수한 물로 마셔야 하며 오히려 커피같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는 수분을 더욱더 빼내므로 마시면 안 된다는 주장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생로병사의 비밀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이 권장량에 비해 굉장히 적은 양의 물을 마신다는 통계를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4주간 8잔씩 마셨더니 피부가 이렇게 좋아졌다는 사진이 돌며 한때 하루 물 8잔 마시기 운동이 유행했던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최근 들어 하루 2리터 물 마시기는 70년 전에 했던 미국 연구에서 나온 결과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밝혀졌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미 음식으로 수분 섭취를 하고 있으니 하루 900ml만 먹으면 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루에 8잔을 마셔봤자 화장실만 자주 간다며 목마를 때 마시면 된다는 기사도 나옵니다. 심지어 음식이나 차 같은 음료로 섭취하는 수분도 수분 섭취로 고려해야 한다고도 합니다. 1945년에 전미연구평의회라는 곳에서 1일 총 물 섭취량으로 2리터를 언급했는데 이게 매일 8잔의 물을 마셔야 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한 거라고 하네요. 우유 역시 말이 자주 바뀌는 음식인데요. 우유는 어렸을 때부터 완전 식품이라고 하여 몸에 좋다는 말을 주구장창 들어왔고 특히나 칼슘이 풍부해 성장기 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여 학교에서도 우유급식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200ml씩은 꼭 받아왔었는데 어른이 되니까 우유가 몸에 안 좋다는 내용의 책들이 2000년대 들어 우후죽순 출판됩니다. 우유가 몸에 안 좋다는 사람들은 소의 젖에서 나온 우유를 다른 종인 사람이 먹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행위이며 우유의 칼슘은 흡수가 되지 않아 오히려 골밀도를 낮게 만들고 골다공증을 키우는 작용을 하며 젖소에게 사용하는 성장 호르몬제를 섭취하면 사람의 암 발병률을 높이기도 하고 젖소에게 주는 사료에 넣은 항생제가 우유에 고스란히 들어가기에 우유를 마시면 항생제에 대한 내성이 생겨 나중엔 항생제를 써도 효과를 보지 못하며 한국인 중 75%가 유당불내증인데 우유를 마시면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인 락타제가 부족해 소화되지 않은 유당이 대장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를 만나 병을 일으키는 데다가 우유 한 컵당 콜레스테롤이 33mg이나 들어있어 심혈관계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성인이 우유를 마시는 것은 자살 행위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우유를 완전 식품으로 홍보한 건 낙농업계 중심의 경관 카르텔이 만들어낸 허상이라는 주장까지 하는데요. 이는 아직도 우유 찬성파와 우유 반대파로 나뉘어 어쌔신과 템플 기사단 마냥 전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우유 카르텔은 우유를 너무 비싸게 받는 점이 아닌가 싶은데요. 사람들이 가격이 싼 해외 멸균 우유를 많이 사 먹자 국산 우유도 해외 배송으로 등록하여 판매하는 꼼수를 쓰기도 했습니다. 몸에 좋든 안 좋든 싸게 팔면 좋겠습니다. 커피 역시 몸에 좋다 안 좋다로 전쟁을 치르는 음식 중 하나인데요. 커피엔 카페인이 들어있어 각성 효과가 들어가 있는 건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인데 커피를 마시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고도 하고 하루 3잔 이내에 마시면 심부전 위험을 줄일 수 있으며 노인이 마시면 장기 기억력도 좋아져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 커피로 우울증 위험을 3분의 1로 감소시킬 수 있으며 혈액순환과 지구력, 근력을 증가시켜 통증도 감소시켜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피부암도 예방하고 간경변 같은 간질환도 예방하는 등 만병통치약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들도 많은데요. 우선적으로 과도한 각성작용으로 오히려
두통을 유발하고 소화기관을 자극해 위염 같은 위장 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커피 마시고 양치 안 하면 치아가 변색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고도 하는데, 어떤 연구에서는 커피를 많이 마시면 체내에 아미노산 호모시스틴의 양이 늘어나 심장 발작을 유발하기 쉬워진다는 결과를 도출했다고도 합니다. 계란 역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식재료로 우유와 함께 완전식품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계란의 노른자 부분이 콜레스테롤 수치와 지방을 높여 심혈관계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많이 먹지 말라는 이야기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1961년에 미국 심장협회에서 이런 경고를 했고 전 세계에서 이를 따랐었는데요. 결국 여러 연구 결과 2015년에 그 계란 콜레스테롤 경고를 폐지하기도 했습니다. 계란 많이 먹는 게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를 못 찾은 건데요. 심지어 2019년에는 뚱뚱하고 콜레스테롤이 높아야 오래 산다는 논문들이 나왔다고도 하네요. 최근에 들은 가장 충격적인 음식은 돼지비계였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돼지비계는 살찌고 몸에 안 좋은 음식으로 여겨져 아예 돼지비계만 떼어놓고 먹는 분들도 많았었는데, 칼로리와 콜레스테롤 같은 건 소고기보다 조금 더 높지만 아라키돈산, 리놀산 같은 특수 불포화 지방산이 소고기보다 많아 사실상으로 콜레스테롤이 쌓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돼지기름 100g에는 하루 권장량의 5배 달하는 비타민 D가 들어있어 몸에 좋다는데요. 각종 심혈관 질환이 돼지비계 탓이라는 연구는 제대로 한 적도 없다고 하네요. 설탕과 지방이라는 학회지를 보면 설탕협회가 연구를 후원해 설탕의 심혈관 위험도를 강조하고 지방의 위험도만 강조했다는 내용이 나와 있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양치질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식후 3분 이내 하루 3번 3분 동안 양치질을 하라는 333 법칙을 배웠었는데요. 그리고 양치 후 10번 이상 물로 헹궈내야 치아 착색을 막고 살균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배웠는데, 어떤 치과에서는 제대로 하면 하루 한 번만 양치질을 해도 충분하다며 오히려 하루 3번 양치질을 하면 치아를 닳게 만든다고 하고 하루 한 번 하되 구석구석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심치과로 유명한 강창용 선생님의 블로그를 보면 해외에서는 그냥 뱉어내기만 하고 헹구지 말라는 권고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의 유튜브에는 많은 해외 거주민들이 댓글을 달기도 했는데, 심지어 노인들은 치약을 치아에 바르고 자라고 하기도 하고 영국 아이들은 학교에 갈 때 치약을 바르고 가라는 교육을 한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스웨덴 역시 잘 뱉기만 하라고 하여 충치 발생률이 굉장히 적다고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서양 사람들은 그냥 뱉어낸다고 하네요. 다음은 반려동물과 알레르기입니다. 동물 털 때문에 알레르기 반응 일으키시는 분들 많은데요. 그래서 알레르기 때문에 아예 반려동물 키우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실제로 반려동물이 알레르기의 주원인이라며 키우지 말라고 하는 의사들도 많은데요. 그런데 오히려 어릴 때부터 반려동물을 가까이 한 아이들이 커서 천식이나 비염 같은 알레르기 질환에 덜 노출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고 하네요. 생후 1년 동안 동물과 접촉한 어린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6살 이후 알레르기성 비염에 걸리는 확률이 낮았고 소아천식 발생률도 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에서 천진 지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아동기에 반려동물이 천식과 알레르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오히려 신생아 때 안 키웠던 아이들이 습진 같은 알러지 반응이 가장 적게 나오기도 하는 등 연구 때마다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 반려견 소유자 중 4명 중 1명꼴로 알레르기 증상을 경험했다고 하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키우기 쉽지 않은 것 같기도 하네요. 심지어 담배도 옛날엔 만병통치약으로 불린 적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아예 천식 약으로 담배를 광고하기도 했었습니다. 네팔의 112세 할머니는 17살 때부터 하루에 30개의 담배를 피우셨다고 하고, 인도네시아에서 146세에 돌아가신 할아버지 역시 골초로 유명했었다고 합니다. 라면 역시도 인스턴트 식품의 대표주자로 건강에 해로운 음식으로 손꼽히지만 평생 안성탕면만 드셔서 농심에서 안성탕면을 무료로 제공했던 박병구 할아버지는 92세의 나이로 돌아가셨고, 인스턴트 라면의 발명자인 안도 모모후쿠 회장님 역시 하루에 한 개는 꼭 라면을 먹었는데 96세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몸에 좋은 것만 찾아 먹었다는 진시황 역시 49세 때 죽었다고 하는 걸 보면 몸에 좋다는 음식만 먹는다고 오래 사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합니다. 이렇게 건강 상식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결국 여러
식품 업체들의 파워게임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무엇이든 과하게 먹어서 좋은 건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유정과 체질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